지난 2017년 미국 미시간주 법원 법정 앞에 선 여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오열했는데요. 이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유족의 눈물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눈물의 호소를 가만히 들으며 실실 웃고 있는 17살 소년,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유족을 비웃고 조롱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판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후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죠. 10대 청소년들의 절도, 폭언, 심할 경우 과실치사 또는 살인까지.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년법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디 이뿐일까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벌이 줄어드는 주취감형, 정신병력을 핑계로 처벌을 피하는 심신미약 등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례가 종종 나오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주취감형으로 12년 만에 출소한 조두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누리꾼들은 다소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술만 마셨다고 하면 다 봐주네. 저런 흉악범을 감형해주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비난을 받는 거다. 청소년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여론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 가던 18살 남학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실종됐던 남학생은 결국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몸에 총상을 입고 말이죠. 18살 남학생이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남학생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범행을 주도한 건 17살 단테 라이트였습니다. 단테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난 그냥 옷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계속 저항하고 반항하길래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게 전부다. 단테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즐겁고 재밌는 듯이 말이죠. 단테는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선처나 감형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비명소리와 함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행복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범인들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범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걸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꾹 참고 용서를 결심했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위해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선처하는 뜻을 판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단테는 웃고 있었죠.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손바닥을 비비면서 딴청을 피우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유족들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판결 직전 최후 발언에서 뱉은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난 집에 갈 거야.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후 당당하게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판사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웃고 있네요.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네요. 갑자기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쉽게 풀려날 줄 알았던 단테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유족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도록. 단테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단테는 징역 최소 25년형, 최대 5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하고 그런 뒤에도 반성하지 않으면 최대 5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10대 범죄자는 결국 엄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해당 판결은 사이다 판결, 참교육 판결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엄벌하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자동차를 타고 있던 30대 남성은 어디선가 날아온 무게 2.5kg의 돌에 맞았는데요. 돌멩이가 자동차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의 머리와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그는 5살 배기 아이를 둔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10대 청소년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재미로 말이죠. 청소년 5명은 무려 20개가 넘는 돌을 고속도로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절대 장난이라고 볼 수 없다. 선처와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들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고 성인과 똑같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죠. 물론 이런 엄벌주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해외 판결 사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이다 판결이 부족하다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명쾌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